변화, 또 바람이 되어드릴 건강수면관리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 웰리스랩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Recording 저희가 in progress. 연구를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저희가 5월부터 연구개발부와 협업을 해서 이 마이 웰리스랩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와 비전에 대한 정보를 외부 강사님, 또 연구개발부의 박사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마이 웰리스 랩이 어떤 플랫폼인지, 또 여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보다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좀 얘기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이 웰리스랩 과연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이 웰리스 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파트너분을 만나거나 소비자를 만났을 때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양소, 생활습관, 또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실 때를 떠올려 보면 처음에 소비자를 또는 파트너분을 만난 다음에 소소한 대화 속에서 그분의 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 정보를 그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뭐 짧게는 10분에서 많게는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대화를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제품 또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간 우리가 인지적인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전달했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소비자 또는 파트너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건강 정보, 객관화된 건강 정보를 대입시켜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비자 한 분 한 분의 객관화된 데이터, 뭐 혈액 검사, 신체 계측 정보, 여기에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분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설문이 필요할 필요가 있겠죠. 또 그분들이 어떤 건강관리 항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한 이후에 그 파악된 정보를 방대한 빅데이터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빅데이터 속에 집어넣게 되면 그분들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많은 빅데이터 속에서 한 분 한 분 한 분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건강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 이게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그간 인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또 제품 정보를 전달했다면 이 부분에 소비자들에게 맞춰진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소비 심리를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이 웰리스 랩 그렇다면 굉장한 이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은 마이랩, 우리가 체변한 이후에 검사 결과를 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 웰리스 랩은 제가 앞서 과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연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소비자를 만난 상태에서 그분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 그리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건강은 물론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이 웰리스 랩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정답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 오래 산다는 것. 하지만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83.5세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해 놓은 것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83.5세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기대 수명 정말 가파르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보시게 되면 좀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30세였습니다. 한참 나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왕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평균적인 수명은 뭐 나라 그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40세에서 50세 사이 라고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저자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왕의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얘기입니다. 왕이니까 40에서 50세 정도 사시는 거고 일반적인 분들은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더 짧게 살았다는 것이죠. 무튼 그런 기간을 지나서 지금은 한 83.5세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대 수명에 대비해서 건강 수명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소실된 시간을 제한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살아가면서 팔이 아파,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려, 살아가면서 코로나에 걸려, 살아가면서 맹장 수술을 했어. 그럼 내 의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기대 수명에 비해서 한 13년 정도 짧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망 패턴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주로 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대는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간염성 질환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만성 질환에 의한 그런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호환과 마마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1970년대 이전에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을 호환과 마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조카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환은 호랑이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걸 호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마라는 것은 천연두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마마라는 질병이죠. 사실 많은 리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호환과 마마를 여쭤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난 그런 거 몰라요라고 일부러 얘기하시는 분도 좀 많이 제가 눈치껏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만성질환, 혈행 문제, 혈당 문제, 고지혈증, 관절 질환 거의 대부분 만성질환이죠. 살아가면서 혹독하게 신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또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질병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칭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만성질환을 낮추기 위해서 이걸 낮춰야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만성질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 이 만성질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저속노화입니다. 저속노화. 정의용 교수가 요즘에 주창하고 계신 거죠. 천천히 가속 노화를 낮추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노화를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저속 노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지 뭐 그 외의 건강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렇듯 만성질환의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리더 여러분들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나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강 정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달리 얘기하면 건강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건강관리 방법이나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건강 정보를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효과가 없을까?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옆집에 어떤 또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체중을 감량하면서 같은 방법을 진행했는데 그분은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을 했는데 30kg 정도의 체지방이 감량됐어. 근데 나는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났네.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관리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쇼핑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말하는 모든 질병의 발생 기전은 동일합니다. 이건 공식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성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면역, 염증, 근육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만성질환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왜 나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 마케팅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원 사이즈 필 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강 관리 방식은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 관리 방식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인들이 모두 다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인종이 다양합니다. 신장의 차이가 있고 체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발 사이즈의 신발의 발의 사이즈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발볼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신발을 신는다? 누군가에게는 우연치 않게 그 신발과 자신의 발이 딱 맞기 때문에 일상에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신발이 작거나 크기 때문에 불편함을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그 작거나 큰 신발을 신어서 오히려 발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관리 방식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건강관리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관리 방식에 나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수로서 대입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건강관리 방식으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강관리 방식을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설명드릴 마이 웰리스 랩이 지향하는 곳이 바로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타임즈에 게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면에. 왜 게재가 됐을까? 영화가 흥행해서? 그게 아니라,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검사를 본인 스스로 했을 때 2013년에,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BRCA1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취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생활 습관 또 관리 방법에 따라서 추후에 유방암과 난소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한 안젤리나 졸리는 사전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절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예방적인 또 건강관리 맞춤형 건강관리에 있어서 인식을 변화시켰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효과를 안젤리나 효과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간 개인적인 건강관리보다는 보편적인 건강관리 방식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켰다면 이 2013년 이후 사건부터 초개인화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진 건강관리 방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고 인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 이 시장에 주류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소들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소입니다.
개인 건강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객관화된 지금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또 건강이라는 것은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그런 이유 때문에 생활 습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또 시시각각 변하는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센서 또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초개인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 속에서 마이 웰리스 랩은 어떻게 초개인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서 초개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 신체 계층 영역을 통해서 패트 위반에 지금 한 분 한 분의 현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9가지 종류의 혈액 정보, 혈액 데이터죠. 그리고 인바디를 통해서 나의 근육과 근력, 균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 인지 영역에서 정밀 설문 조사를 통한 건강 설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를 파악했다면 이 현 상태가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빅데이터 속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웰리스 랩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객관화된 정보를 빅데이터 속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현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또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향후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즉 위험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한 이후에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성형 방법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혈액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일까? 지금 보시는 혈액 데이터, 신체 계측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9가지 혈액 데이터, 그리고 6가지 신체 계측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인바디를 제외해 놓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마이 웰리스 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별도로? 받으시면 좋죠. 근데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마이 웰리스 랩을 구독하실 때 자동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액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PHR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 부분에 국가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도 쓰게 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활용이 되게 돼요. 지금도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신 이력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그 기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PHR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록만 있으면 별도의 혈액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네? 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요즘 마이 웰리스랩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게 되면 데이터가 안 나오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건강검진 받게 되면 뭔가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뭐 동의. 저 같은 경우에는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다 동의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동의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걸 읽어보는데 동의 개인 정보를 뭐 어디에 제공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국가에 보관은 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를 다른 쪽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데이터 결과지가 있잖아요. 그 결과지가 있으시다면 마이 웰리스 앱을 통해서 수기로 입력이 일단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또는 혈액 검사를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동네마다 약간씩 가격 차이가 있지만 1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일 겁니다. 가격으로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 웰리스랩이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 뒤에 설명을 어, 드릴 수도 있지만 생각난 김에 드리면
어플이 아닙니다, 리더님들. 많은 분들께서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서 다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어플이 아니라 웹 베이스입니다. 웹 베이스. 별도의 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www.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뭐 추후에는 ameco.kr 링크를 통해서도 연결이 되겠죠. 즉, 마이 웰리스랩은 편하게 만들어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건강을 파악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위한 도구, 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저희가 철저하게 배제시킨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활습관 영역과 혈액 신체 계층 영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위치를 파악하고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해냅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 인체 건강 데이터, 생활 습관 데이터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뭐 식품과 음식 같은 경우는 10만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소 같은 경우는 뭐 88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식물영양소 같은 경우는 386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인원 같은 경우 인체 건강 데이터에서 44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수십억 건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모델링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마이오 앨리스랩은 훌륭한 합격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뭔데 합격점을 주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효성 검증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AUC 예측률 0.935, 0.949 정도의 예측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엑설런트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래 저 수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높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임상 예측 모델 교과에서 AUC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예측률. 일반적으로 0.7에서 0.8 정도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야. 보통 수준이야. 좋아. 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0.9 이상일 경우에는 아웃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걸출하다,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다른 문헌자를 보시게 되면 0.9에서 1.0 사이는 엑설런트 등급인데 그 의미가 너무나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 예측률을 가지고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진단도구나 예측 모델로서 매우 신뢰할 수 있음, 임상 적용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유사한 플랫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그 플랫폼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또 어느 정도 예측률 높은 AI를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숫자를 보다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숫자만 쫙 나열되어 있으면 리포터에 그걸 누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헬스 스페이스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시각적인 기술이에요. 시각화시킨 기술.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를 똑같이 복제해서 가상 공간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저에게 술을 막 먹이지 못하겠죠. 제가 싫어하니까 술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 기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그거를 시각화시킨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결합해서 시각적으로 24가지 요소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플랫폼이 마이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분 한 분의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 빅데이터가 그렇게 대단하냐?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꼭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냐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건강상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 어떤 이미지일까요? 사람의 눈입니다. 안구 이미지입니다. 리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하시기에 저 안구는 남성의 안구의 이미지일까요? 여성의 안구의 이미지일까요? 정말 기분 나쁜 질문이죠. 저걸 보고 어떻게 남자인지, 남자의 눈인지 여자의 눈인지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이 문헌자를 보게 되면 안과 전문의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50%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50%라는 것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당연히 50%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과 전문의는 50%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20%대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데 AI의 경우에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이 특정 플랫폼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무려 9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7%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활용한다라는 거, 빅데이터 AI 기반의 마이웰리스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주관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파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주관적인 정보를 더했을 때 보다 완벽한 상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눈의 성별은 여성의 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이웰리스랩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웰리스랩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 앞부분이었습니다.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혈액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여기까지를 얘기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패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이 다음 영역이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건강 지표라는 부분입니다. 노화 속도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노화 속도라는 것은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물학적 나이와 건강 나이가 일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0 이하일 경우에는 생물학적 나이보다 조금 더 천천히 노화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에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더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이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그 수치는 기본적으로 0.9 이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9 이하가 돼야지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2살에서 3살 정도 어린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이 웰리스 랩을 시연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제 분석하신 이후에 저 노화 속도를 보고 기분이 나쁘어지실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마이 웰리스 랩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이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첫 페이지부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는 제 나이보다 실제로 다 젊게 나왔거든요. 많게는 7살까지 젊게 나온 플랫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29가 나왔어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1.29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거든요. 입면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새벽에 항상 깨거든요. 잠을 새벽에 잘 못 자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높을 것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높을 줄 몰랐죠. 근데 다른 플랫폼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 플랫폼, 유사한 플랫폼, 그 아래 빅데이터나 AI 알고리즘 모르겠으나 유사하다고 치는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는 업계는 보험업계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보험업계에서.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앞서 얘기 드린 PHR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혈액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데이터가 적정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혈당치가 낮거나, 뭐 중성지진 않거나, 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근데 제가 제 지인이 보험회사에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 봤는데요. 실제로 평균적으로 한 5살에서 7살 젊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 순간은. 그러면서 지금 보험 들게 되면 할인해 줄 수 있어 라는 얘기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제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리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수를 보게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페이지가 바로 건강 신호등이라는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6가지의 항목에 있어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굉장히 좀 인식할 수 있게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질병을 유발하는 5개의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공식과 같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염증, 근육 등등등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 중에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내가 우리 신체 내에서 유해산소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나오게 되면, 아, 내가 산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무엇일까? 이건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그럼 대사 스트레스는 뭐야? 대사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에너지원을 섭취한 상태에서 이 에너지원을 내 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낸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신체 내에서 이 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혈당 수준이 올라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치겠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저항성이 생기겠죠. 또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당을 다 밀어 넣기 때문에 세포에서는 일부는 에너지원으로 만들고 일부는 중성질로 만들게 됩니다. 즉, 중성지질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중성지질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혈행 문제, 혈당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이 바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이면 적정해. 내가 섭취한 음식만큼 우리 신체에서 그 음식을 적절하게 대사시킬 수 있어. 만일에 노란색이나 적색일 경우에는 내가 내 몸에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많이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많이 먹어도 피곤해지고 적게 먹어도 피곤한 신체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혈당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식사와 운동과 수면도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등에 따라서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관리해야 될 영역.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4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험 요인과 주의 요인을 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인체 생리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거를 표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상의 어떤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리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해. 그러면 보통의 분들의 경우에는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권장해 드리죠. 뭐 제품이랑 굿슬립 밸런스, 미강주축 추출물, 또는 뭐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영양소를 권장하면서 수면 건강 잘 잘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면 건강의 문제, 즉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수면 건강을
야기시키는 이 요소들도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확대가 되진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수면 건강, 제가 여기 수면 건강 보이시죠? 화살표 보이세요? 네. 수면 건강이 있으면 내가 수면 건강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요소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부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러면 내 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물 아래 잠겨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까지도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 대한 생활 습관 가이드도 제시할 수 있는 게 마이 웰니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6가지 신호등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 그리고 색깔별로 구별을 해 드리고요. 동연배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식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마이 웰니스 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 자료에서 바로 모든 걸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부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지까지도 한 번에 보여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더 마이 웰니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이 부분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부분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추가적인 활용도에 있어서 핵심은 인체 생리 네트워크입니다. 항상 얘기 드리죠. 앞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수면 아래에 원인이 되는 것도 항상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렇다면 그 결과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셨을 때 보다 빠르게 소비자를 관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이 웰니스랩은 기본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 여러분들의 인지적인 부분, 주관적인 부분, 또 스터디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활용을 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부분 외에도 더 많은 부분, 소비자분들, 파트너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혈당에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혈당만 쓰시면 안 돼,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당 건강과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즉 혈당을 위협하는,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도 함께 확인하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혈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뭐 실체 활동량, 그리고 간 수치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BMI, 콜레스테롤 관련돼 있는 부분도 혈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을 인체 생리 네트워크의 바탕으로 해서 제시가 되는 24가지 항목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역순으로 하나하나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쇼잉이 돼요. 다. 빨간색 주의 영역, 관리 영역.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혈행 개선이 좀 관리 영역이야? 그럼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관리 방법이 있는지 쭉 것 같아요. 3대 건강 지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화 스트레스 지수라고 얘기했던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또 대사 스트레스 지수라고 했던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그리고 근육과 관련돼 있는 인바디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이 3대 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양한 건강 항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관리가 필요한 영역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요인까지도 함께 관리를 해 주실 때 네, 좀 더 빨리 건강을 지킬 빨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되는 것이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점수가 낮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분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산화 스트레스는 유해산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산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항산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낮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잠재적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소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낮아. 특히나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방치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영역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거꾸로 짚어서 얘기하면 내가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위험인자가 떴어. 간 건강 관리해야지 돼. 라고 하면 이분이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항산화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내려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간 건강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혈중 지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더불어서 혈당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리더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너분들의 분석을 보면서 이분이 간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분의 문제가 있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항산화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될 게 혈당이 적절한지 혈중 지질이 적절한지 같이 확인하면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영양소를 함께 권장하셨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도 하나하나 저희가 제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피부 건강이나 도움이 되는 또 항산화, 간, 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각의 영양소들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리더 여러분들께서 또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를 보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밀배유, 히알루론산,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분들께 또 파트너분들께 적절한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더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파트너분들의 피부에 수분도가 어떤지 건조해? 그럼 여기서 제일 맞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 밀배우 추출물이 가장 적정한 거야. 표피층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만일에 진피층의 수분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히알루론산이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전체적인 부분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콜라겐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C라는 영양소입니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양한 영양소가 나오지만 이 카테고리에 한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소비자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서 또 해당되는 영양소를 보게 되면 눈 건강과 코, 과민 반응, 면역 기능, 과민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나중에 리더 여러분들이 마이 웰스의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랑 어, 스마트폰이나 앱에서 분석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약간의 문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차이는 분석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제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보이려면 24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24가지에 다 빨간색이 들어와야지만 모두게 다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24가지 항목이 다 빨간색이 들어오신 분 아마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또 포함되는 게 혈행 개선과 영양 균형, 근력이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고요. 다음, 만성질환 분석
억지 분석 지수예요. 제가 앞서 만성질환 억지 분석 지수라는 것은 신체 내에서 적절한 대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때 점수가 낮춰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체 내에 적절한 대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활용되지 못한다. 당연히 그 결과로서 체지방 조절의 문제라든지 혈당 조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래쪽에 있는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부분의 건강상의 위험도가 증진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혈중 지질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지? 위쪽으로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혈행, 혈압, 혈당, 중성지질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하나하나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영양소들은 뉴트리라이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네, 영양소들이죠.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장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근력과 근육과 운동 수행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이 부분의 점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증가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각 항목별로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24가지 항목입니다. 24가지 항목. 그리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첫 페이지가 아주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기 리더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어,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좋지만, 패드 있잖아요. 좀 크기가 있는 패드로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플이 아니라 사이즈에 상관없이 아주 예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소비자 파트너분들과 함께 넘기면서 보시면 그만큼 설득력 있게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 첫 페이지에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0.72라는 아주 긍정적인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속 노화의 표본이죠. 표본. 이 정도면 한 3, 4살 정도 어리게 되는 거겠죠. 10살이면 7살이라는 의미니까, 건강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관리 요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의와 관리 요인. 건강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플랫폼이냐면 예를 들어서 혈행 개선과 혈압 조절, 혈중 중성지질 개선 네 가지에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혈당과 혈압과 혈행이 노란색이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는 당연히 빨간색인 혈중 지질 개선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막 입력해보고 좀 어떤 변수가 있나를 보게 되면 혈중 중성 지질이라는 부분이 빨간색일 경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혈행과 혈압과 혈당을 초록색으로 정상화시키잖아요. 그러면 혈중 중성 지질 개선의 불이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즉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연계되어 있는 결과치를 제시한다라는 게 이 플랫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 웰리스랩 도구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린 거 리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쉬워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데 도구가 너무 비싸거나 사용하기 힘들면 농사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마이웰리스 랩은 기본적으로 도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용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감을 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분석권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도구로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마이 웰니스 랩을 준비를 하면서 리더 여러분들께 또 설문을 많이 또 받았었거든요. 가격 어느 정도 적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시가 됐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낮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리더 여러분들에게 좀 작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PBB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출시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플랫 PT 이상의 리더 여러분들께 10월 20일, 그 전체 ABO 내년 1월 6일 날 공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도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출시를 하지만 이 도구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필드에서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리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PT 이상 리더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아마 많은 의견을 주실 겁니다. 필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1월 6일 날 다시 본 출시를 할 예정이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구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2026년에 본 출시를 시작으로 27년에 데이터의 정교화, 그리고 2028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통합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이랩, 그로잉랩,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마이웰리스랩 모두 통합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통합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어떤 자산들의 병렬적인 통합이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한 번에 취합해서 한 장의 정확한 결과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28년경에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트라이트가 사실 보편화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지금 세계 넘버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보편화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존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스텝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개인화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장기간의, 초장기간, 10 몇 년간의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겠지만 WX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대상을 좁혀서 제공되는 건강기능식품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X 이후에 대상을 좀 좁힌 뭐 세미 커스터마이즈된 건강기능식품이죠. 커스터마이즈 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거 기억하실까요? 마이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맞는 제품들이 출력이 되고 그 부분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품도 있죠. 그 다음에 그로잉랩, 마이랩을 거쳐서 이번에 조금 더 일진무한 마이웰리스랩이 나오게 되고 28년도에 완성화된 초계인화 플랫폼이 리더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뉴트라이트는 항상 미래에도 지금도 과거에도 글로벌 넘버 원 위치에서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우리 건강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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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설레며 기대하고 있는 만큼 마이 웰리스 랩 더 꼼꼼하게 풀어주신 서민규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